우리 몸의 변화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줄까요? 자신이.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또 하나님의 선물인 내가 도와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다 뭐하죠?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건데, 아무튼 죽을 때 죽더라도 어떻게 살다 죽어야 합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건강이라는 것은 내가 건강한지 아니한지에 대한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 점검은 매일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매일 할 수 있는 점검법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걸까요? 다 알고 계신 것들이 주로 대부분이에요. 그 알고 계신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 먼저 그걸 찾아가셔야 한다는 거니까. 아시겠죠? 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지금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이에요. 왜 누가 기뻐하시도록? 내 안에 성령이 이제서야 제대로 하려고 애쓰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모두가 다 반드시 오는 게 뭘까요? 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병. 모든 병에도 시작이라는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이라는 원인이 있죠. 네.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머리부터 발끝 어디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병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크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배웠어요. 뇌에서. 지난 시간에 오신 분이 몇 분 안 됐으니까 대답이 좀 크게 안 나는 거지만, 자, 그럼 제가 혼자 얘기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또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처음 오셨더라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 못하셨다 할지라도 그걸 다시 할 수는 없어요. 오늘 해야 될 거 오늘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가야 앞으로 하는 내용을 또 이해를 하시지만, 또 이해에 도움은 되지만 오늘 배운 건 또 오늘 배운 것대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려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할게요. 머리부터 발끝 어디 어떤 문제, 어디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병의 시작은 바로 어디에 비롯되느냐면 오장육부 내장이에요. 왜 내장에서 그것이 비롯되어 시작되느냐면 바로 오장육부를 뭘 만드는 공장이니까? 피를 만드는 공장이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피가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깨끗한 피가 만들어져야 돼요? 더러운 피가 만들어져야 돼요? 깨끗한 피를 만드는 공장이 어디일까요? 깨끗한 피를 만드는 공장이 어디예요? 오장육부 내장입니다. 근데 오장육부 내장 가운데 아시는 거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자, 내장 가운데 뭐 알고 있어요? 네. 오장육부 가운데 뭐 알고 계신 거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위장 알고 있죠? 대답한 거예요. 또 구제이신 분. 네? 대장이라는 거 알고 있죠? 얘기하신 거예요. 본사님 또 뭐 얘기하고 싶어요? 심장 알고 싶잖아, 심장. 또 그 뒤에 또 간도 알고 싶죠? 그 비장이라는 것도 있을까 없을까? 폐라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심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걸 모두 뭐라고 하느냐? 내장이다라고 해요. 오장육부니까 몇 개에 더하니까 11개. 근데 알고 보니까 오장육부라는 것은 내장이지만 사실 12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10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2개. 그래서 모두 12개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장육부 내장에서는 무엇을 만드는 공장이라고요? 피. 그럼 그 피를, 깨끗한 피를 만들기 위해서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럼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잘 몰라요.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위가 막 썩어가고 있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 위장이 막 썩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변이 너무 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진맥을 해보니까 대변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대변만큼 문제가 없대.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오늘 시간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오장육부가 전체가 다 망가질 수는 없어요. 만약 오장육부 다 망가졌다, 그럼 내일 모레 죽어야지.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오장육부 가운데 많이 망가져봤자 많이 망가진 거 3개, 3개 정도가 나와요. 많이 망가진 게.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될 거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오장육부 가운데 가장 많이 망가진 것,
오장육부 가운데 가장 많이 망가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바로 오장육부에서 가장 많이 망가진 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두목이니까. 제일 많이 망가졌으니까 그것부터 보살펴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줄 맨 끝에 계신 분은 오장육부에서 제일 문제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자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자궁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자궁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로만 해야 돼? 다 보여줘야 될까? 보여줘야 돼요. 내가 간이 환자 올 때는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통이라든가 증상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고 좀 넘어갑시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 어디에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병은 오장육부 내장과 100% 연관돼요. 그런데 재밌는 거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이제 오늘은 지금 이렇게 머리에 열이 나고 눈이 그렇고 귓속이 그렇고 그러니까 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오장육부 내장 외에 드러난 표현된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그랬죠? 증상이라 그랬죠. 증상. 표현된 증상. 근데 표현되기까지는 적어도 몇 년 이상이 걸려야 한다. 아무리 못해도 15년, 10년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현된 증상이라는 것은 오장육부와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100% 연관이 돼요. 100%. 이걸 다시 정리하면 우리 머리부터 발끝 어디였던 문제, 어디였던 모든 곳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오장육부 내장과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선생은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다라고 할 때 아 저거는 간 때문이구나, 저건 대장 때문이구나, 저건 자궁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만 아는 걸까? 배우면 다 아는 걸까요? 배우면 다 아는 거예요. 뭐 제가 뭐가 잘났다고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오장육부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다?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 어떤 증상이 표현되고 있다? 이런 건 다 정해져 있어서 배우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 어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병의 시작 오장육부 내장이요. 그 오장육부 내장 가운데 반드시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망가진 것이 있고 두 번째로 망가진 게 있고 세 번째로 망가진 게 있다. 또 우리 몸의 모든 병은 정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간이다. 간 기능은 정상이 돼야 돼요? 비정상이 돼야 돼요? 정상입니다. 근데 간 기능이 이렇게 정상이라면 이거는 넘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정상이라면 이렇게 간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거를 다음에 또 배워요. 우리가 간 기능이 이렇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간 기능이 넘쳐서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간 기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줄 맨 뒤에 계신 분은 자궁의 기능이 뭐한 것이다? 넘쳐서 문제가 된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기능이 넘친 거를 내려야 돼? 말아야 돼?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은 자궁의 기능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올려줘야 돼? 말아야 돼? 올려줘야 되겠죠. 그런 걸 우리 기능 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능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까 없어야 할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여 기능 조절까지 하는 방법들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배우려면 적어도 6개월은 배워야 돼요. 6개월. 그래서 정식 과정을. 그런데 정식 과정을 6개월씩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오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병의 원인은 내장의 오장육부에 시작돼요. 그것이 10년 내지 15년 이상 플러스 내 나이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50이다. 그럼 아무리 못해도 35년, 40년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나이에서 무조건 몇 살을 빼라? 10년 내지 15년 빼면 그것이 내 진행 역사예요. 대부분 들어맞아요, 그게. 그걸 또 알아셔야 되고, 우리 몸에는 모든 것이 표현 증상이라는 표현된 것이 있는데, 그 표현된 것은 증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증상 치료와 원인 치료를 같이 해야 될까? 증상 치료만 해야 될까?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럼 봅시다. 내장의 문제가 원인이라면 내장 외에 다른 부분은 증상이에요, 원인이에요? 증상이에요, 그게. 자, 내장 여기 있죠? 내장을 담는 통을 우리 무슨 통이라고 그랬죠? 몸통. 몸통에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증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눈이 아픈 건 뭐야? 증상. 코가 아픈 건 뭐야? 증상. 귀가 아픈 건 뭐야? 증상. 어깨가 아픈 것도, 팔꿈치가 아픈 것도, 허리가 아픈 것도, 무릎이 아픈 것도, 발바닥이 아픈 것도 다 뭐예요? 다 증상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아파서 병원 가, 아프지 않았는데도 병원을 갑니까? 아팠어. 그럼 아파서 간 것은 증상이야, 원인이야? 증상. 그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병원을 갔다. 병원에 가면 증상 치료를 위주로 하는 걸까요? 원인 치료를 위주로 하는 걸까요? 원인 병원에 가면 무슨 치료를 위주로 한다? 원인 치료. 이게 안 배우시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병원을 가면 눈이 안 트면 눈만 봐, 배속도 봐. 그럼 무슨 치료하는 거야? 자기가 증상 치료하는 거야. 뭐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 그럼 허리만 봐, 배속도 봐. 소리. 그럼 무슨 치료만 하는 거야? 증상. 그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원인과 그 과정 속에 진행하게 증상 치료를 같이 할 줄 알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는 거예요. 이제 증상은 증상대로 치료했다면 원인은 원인대로 치료해야 되는데, 원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원인은 반드시 오장육부 내장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소화가 잘 돼야 돼. 대변이 빵빵 나가야 돼. 소변이 시원해야 되고 폐활량 좋아야 되고,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되고, 우리 몸이 따뜻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근육량이 있고 몸의 균형이 잘 잡혀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생활이 반복되도록 내가 노력해가는 가운데 모든 것,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그날 먹은 무엇이 무엇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라고요? 효소. 피를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러면 피를 만들기 위한 공장의 오장육부니까 피가 깨끗하게 만들어졌는지 더럽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대변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변은 물 위에 떠야 하고 황금색이 돼야 되고 바나나 형태가 돼야 되고 냄새가 없어야 되고 잔병감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하루에 한두 번 가고 휴지가 필요 없는 변이 돼요. 그런 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허리가 아프든 어깨가 아프든 눈이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대변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아픈 게 없어졌어. 무슨 치료만 된 걸까? 대답하면 증상 치료만 된 거야. 내가 어깨가 굉장히 아프고 머리가 아팠는데 그건 좋아졌어요. 근데 대변은 맨날 그 타령이야. 그럼 원인 치료가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오주사님 왜 안 오셨어요? 시골 갔다 지금 막 왔거든. 아무튼 마음이야 이제. 평생 건강 홀로서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써 심써 노력해야 되는데, 일단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배운 것은 바로 이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음식을 먹고 음식을 선택하고.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합니다. 내가 해요. 운동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몸속에 돌아가는 것은 내가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자, 쉽게 합시다. 내가 소변이 급해.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직장에 거시기가 꽉 찼어. 화장실 가고 싶어. 누가 하는 거야? 내가 어지러워. 누가 하는 거야? 눈이 침침해. 코가 막혀. 귀가 가려워. 어깨가 아파. 다 누가 하는 거죠? 뇌에서 전달해. 그런데 우리 몸의 구성을 보게 되면 우리 몸 전체는 세포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세포가 60조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대부분은 재생을 해요. 그래서 재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요. 무릎 관절이 너무 아프다는 것은 세포가 고장난 거야? 아니면 쇠뼈다귀가 고장난 거예요? 다시, 무릎이 내가 너무 아파 지금. 허리가 지금 내가 너무 아파. 그럼 세포가 고장난 거예요? 쇠조가리가 고장난 거야? 관절세포. 세포예요, 다 세포. 그런데 그 세포는 먹고 살아야 돼? 안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돼. 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뭘 먹고 살아야 돼?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영양물질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영양물질은 피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식을 선택하고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이 아니라 피를 더럽게 만드는 음식을 선택하고, 그걸 좀 잘 씻고 먹어야 되는데 씻지도 않고
밥 먹을 때는 국 따로 밥 따로 이렇게 물을 갖다 들이다 많이 말아 먹고 있고 그러다 누가 하는 거지?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건 내가 하는 거야. 선택하고 입에 들여 집어넣는 것까지는 내가 하고 씹는 것까지도 내가 하는 거야. 목구멍으로 꼴가닥 넘어와서부터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부터 누가 할까? 네가 바로 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무릎 관절이 굉장히 아프고 허리 디스크도 너무 아파요. 그 모든 세포도 뭐 한다? 재생한다. 그럼 그걸 재생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피가 전달돼야 원활히 재생이 될까? 깨끗한 피가 가지 못해도 원활히 재생이 될까? 깨끗한 피가 그게 먼저 우선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깨가 아프든 위염이 왔든 안질환염이 왔든 무릎 관절염이 왔든 디스크염이 왔든 그 모든 염증은 세포가 죽은 거예요. 물이 죽은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우리 몸의 모든 염증은 누구 때문에 온 것이다? 세포 때문에 온 거야. 다시 우리 몸의 모든 염증이라는 건 누구 때문에 온 것이다? 세포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세포는 왜 염증이 됐을까요? 그걸 이해하셔야지. 피가 깨끗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히 깨끗한 피가 원활히 되지를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그 깨끗한 피가 원활히 가지 못하게 된 이유는 오장육부 내장도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직접 연관이 있어요. 직접 연관이 있어요. 아주. 그래서 오장육부가 속에 있다면 그 오장육부가 우리 몸 전체를 담당하는 구역이 있어요. 간이 담당하는 구역, 대장이 담당하는 구역, 위장이 담당하는 구역이 다 따로따로 있다고요. 그런데 간에 문제가 있으면 간이 담당하는 구역이 아파져요. 실제로. 왜 아플까요? 바로 간이 문제가 생기면 담당하는 구역의 세포가 뭐하니까? 오장 나거나 힘들거나 염증이 오니까 아픈 거예요. 그걸 뇌에서 알려주는 거라고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옆구리가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요. 왜? 실제 이 속에 간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위장이 속이 쓰릴 때, 위 속수를 이렇게 만져? 여기 만져, 여기 만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말하셔야 할 것은, 우리 몸 전체 모든 고장을 깨달으라고 알고 알려주는 데가 누구일까? 네. 뇌입니다. 그러면 뇌는 그걸 왜 알려줄까요? 빨리 이렇게 고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빨리 고치라고. 뇌가 그걸 알려주는 이유는 뇌는 우리 몸을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자가치유 능력 또는 항상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우리 몸이 항상 정상적으로 일하게끔 만들기 위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찢어졌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일까? 뇌가 알아서 붙일까? 그건 뇌가 알아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빨리 아물라고 약을 바르는 것 뿐이라고, 염증이 되지 말라고 항생제를 먹는 것 뿐이라고요. 도와주는 거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도 지가 알아서 다 나았어요. 그게 바로 자가치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가치유 능력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누가 애쓰는 걸까요? 뇌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몸 전체의 60조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세포를 통제, 관리, 조절, 운영, 재생, 회복, 소통시키는 게 누굴까? 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팔꿈치가 아파, 뼈가 관절이 아파, 뭐가 고장난 거죠? 세포야. 근데 세포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뼈 세포라는 것도 있고 연골 세포라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아무튼 세포가 고장난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 팔꿈치가 아프다. 이곳이 아픈데 혈액순환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통증 처에 무엇이 잘 되게 해야 할까?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보다 먼저 해줘야 될 건 뭘 해줘야 될까? 바로? 아니에요.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야. 뭘 해줘야 되지?
뭐냐면 내가 아프도록 느낌을 전달해준 누구의 네. 뇌가 그 자리가 아프다는 것을 왜 알려주고 있는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지를 가장 먼저 내가 체크를 해야 돼요. 점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몸 어디가 아프다 할지라도 그건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럼 뇌가 그걸 알려주면 심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럼 고장이 나고 있다는 거야? 멀쩡하다는 거야? 고장이 그 고장 난 거를 도와달라고 하는 신호잖아요. 그게 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 몸에 이러한 신호는 뇌는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도와줘야 돼. 몰았다가 뒤지게 아플 때 도와줘야 돼. 그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몰았다가 어떻게? 뒤지게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할 때. 그때 어디가? 1차 약국 가고 2차 병원 가고. 다 그러고 살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 여기 보세요.